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1번째 이야기, 20척이면 10만 개는 좋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강하에 머물던 유비는 장수와 군서들을 거느리고 하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며칠 전 하구로 보냈던 첫 구병이 달려와서 유비에게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동호가 마침내 조조군에게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수천 척의 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조조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명의 계책이 무사히 성공했구나. 유비는 시간이 흘러도 공명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공명 군사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 후 연락이 없어 실로 걱정이 되는구려. 그렇다면 제가 오나라에 다녀오겠습니다. 미축공 그렇게 해주겠소? 미축은 공명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오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오나라에 도착하여 주유를 만난 미축은 예물을 올렸고 주유도 미축을 반갑게 맞으며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공명은 나와 함께 조조를 치기 위한 계책을 짜고 있소. 할 일이 많으니 공명이 걱정되시면 유연덕께서 이곳에 오시는 게 어떻겠소? 나도 유연덕을 뵙고 싶지만 군사들을 책임져야 해서 떠날 수 없는 형편이오. 주공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미축은 홀로 강하로 돌아갔습니다. 주유가 나를 초청했단 말이오. 주유의 초청에도 응할 겸 내가 가서 공명을 데려와야겠소. 모두 주의하라. 주유는 간교한 자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동생은 걱정이 지나치도다. 운장은 나와 함께 가도록 하세. 이떡과 자룡은 이곳을 지키고 간홍은 악현을 지키도록 하라. 금방 돌아오리다. 유비가 온다고? 그래, 인원은? 빠른 배 한 척이니 20명이 넘지 않을 겁니다. 계획대로 되어가는군. 칼 잘 쓰는 군사 50명을 모아 놓아라. 내일 유비가 이곳에 도착한다. 나는 그를 술자리로 이끌어 접대할 것이다. 너희들은 주위에 매복해 있다가 내가 술잔을 던지는 순간 달려나와서 유비 일행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유비는 주유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관우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군사님, 큰일 났습니다. 유황수께서 주유의 초대로 이곳에 도착해 연회석에 계시는데 연회장 주위가 온통 무장한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 몰래 주공을 초대하다니. 주공의 목숨이 위험하다. 주공께선 누구와 함께 오셨느냐? 관 장군과 함께 오셨습니다. 다행이다. 관 장군이 함께 있으니 주유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별일은 없을 것이니 너는 연회가 끝나면 주공을 모셔오도록 하거라. 공명의 예측대로 주유는 관우의 살기에 술잔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명 군사는 어디 있습니까? 공명 군사는 지금 전략을 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나는 공명 군사와 함께 돌아가려고 왔는데. 조조를 물리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비는 공명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던 길에 공명의 명령을 받은 군사에 의해 유비는 공명의 거처로 가게 됩니다. 유비와 공명은 실로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주공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에 오셨는지 모르십니까? 주유는 주공을 죽이려 했습니다. 안 되겠소. 군사도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걱정 마십시오. 호랑이 아가리 속에 있지만 안전하기가 태산 같답니다. 11월 갑자일에 조자룡을 작은 배에 태워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비는 그날 밤으로 관우와 함께 강하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조조가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승상의 명을 받아주 도독계 승상의 서신을 전하고자 왔소이다. 한실의 대승상이 주 도독에게 보낸다. 이런 발칙한 놈이 있나. 저 사신놈의 목을 베어 조조의 진영으로 보내라. 오나라에 보낸 사신은 돌아왔느냐. 서찰이 찍힌 채 사신의 목만 돌아왔습니다. 주유 이놈이 감히. 좋다. 내일 새벽에 공격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어라. 이것으로 삼국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인 적벽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조와 주유 양진영은 서로 대치한 채 섣불리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군에서 채모의 동생인 채을이 나서서 감령과 싸움을 벌이지만 변령의 화살 한 발로 채우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채모는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총공격을 했지만 수전에 미숙한 조조군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한나절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수많은 배가 파손되고 엄청난 군사들이 죽었는데 대부분 조조군이 입은 피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 불빛은 무엇인가? 적의 군선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군선들이 남아있다니 직접 살펴봐야겠다. 주유는 빠른 정찰선을 이용하여 조조군의 진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주유는 조조군의 발각이 되지만 무사히 탈출하여 본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주유가 우리 진영을 살펴보고 갔는데 그를 놓쳐버렸다 하오. 어떻게 하면 동호의 수군을 깨뜨릴 수 있겠소? 저는 국왕 출신의 장관이라 하옵니다. 어릴 적 주유와 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지요. 제게 맡겨주시면 주유를 달래 항복시키겠습니다. 조조는 장관이 주유의 항복을 받아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도 없기 때문에 장관을 주유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이 자리는 옛 친구를 만나 회포를 푸는 자리이니 조조나 전쟁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자가 있다면 태사자가 직접 목을 벨 것이다. 알겠나? 이거야 원. 내 입을 꽉 막아버릴 작정이로군. 자네도 술이 어지간히 취한 듯하니 오늘은 내 침소에서 같이 자도록 하세. 더 이상 있어도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장관이 밤에 몰래 일어나 도망치려고 할 때 채모와 장윤이 주유에게 보낸 서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유를 설득한다고 큰 소리를 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던 장관은 서찰을 들고 조조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서찰을 보고 크게 노한 조조는 채모와 장윤을 불러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도독의 능력이 그리 빼어나시니 천하의 조조인들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노숙공 제갈량에게 가서 나의 계책을 어찌 평하나 알아봐 주시오. 노숙은 그 길로 공명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주 도독께서 장관을 이용해 채모와 장윤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도독 우금은 수전을 전혀 모르니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 도독께서는 저의 평을 알아보러 노숙공을 보내셨으니 경하에 인사를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이유로 왔다는 것을 어찌 알았소? 공명은 정말 대단하구려.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주 도독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주 도독께서는 나를 경계하고 있거늘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숙은 공명이 당부한 말까지 주유에게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자를 그냥 두어선 안 되겠소.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할 것이오. 안 됩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공명을 죽인다면 큰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명분은 이미 생각해 두었소. 노숙공은 내일 공명을 이리로 불러주시오. 다음날 잘 오셨소. 제갈공. 지금 조조와 싸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소. 강에서 싸울 땐 어떤 무기가 유용하겠소? 그야 물론 화살을 쏴야겠지요. 내 생각도 같소이다. 우리 진영에는 화살이 많이 부족하오. 공께서 동호를 위해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주셔야겠소. 열흘에 말미를 주겠소. 조조군이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르는데 열흘씩 기다리는 것은 커다란 낭비이옵니다.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바치겠습니다. 군율은 엄한 것이오.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대의 목을 벨 것이오. 화살을 사흘 안에 마련 못하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흘 후에 군사 500을 강변으로 보내어 화살을 나르도록 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밤에 강변으로 배 10척과 군사 500명을 보내주시오. 만약 이번에도 주 도독께 사실을 알린다면 이 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몸을 살리고자 한다면 비밀로 해주시오. 알겠소. 내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다. 노숙은 이번에는 공명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공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약속한 사흘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유의 처소에서 노숙과 주유가 마주 앉았습니다. 공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작정인가 보오. 웬 안개가
내일이면 약속한 사흘인데 배 10척과 군사 500으로 어떻게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낸단 말인가? 기다리고 있었소. 모공. 같이 갑시다. 어딜 말이오? 화살 사냥하러 갑시다. 조조군은 오나라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강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야, 어서 장군들께 알려라. 무슨 일이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공격하라.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수많은 화살이 꽂혀 있는 오나라 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뭐냐? 허수아비 군사들과 지프로 쌓인 배가 아니냐? 장군, 적의 깃대에 글이 씌어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봐라. 조승상님 화살을 주어 고맙습니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화살을 챙긴 오나라 군선들은 자신들의 진영으로 물러갔습니다. 내 한 척의 화살이 6천 개는 될 터이니 20척이면 10만 개는 좋게 될 것입니다. 제갈공의 엄청난 지모에 탐복하고 말았소. 주공께서는 조조를 공격하라 명했지만 나에게는 좋은 계책이 없소. 한 가지 계책을 생각했지만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께서 결단을 내려주시오. 저 또한 계책이 있습니다만 각자 자기의 손바닥에 써서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 썼으면 확인해 봅시다. 손바닥을 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는 동일하게 불화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52번째 이야기.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고육계가 필요하지요로 이어집니다.